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했던 기능은 이제 아티클 리스트에서 검색어를 입력하고 그걸 이제 올바르게 처리해주는 기능인데, 이 기능에 대한 로직 흐름은 우리가 다 했던 거니까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은 명령어를 equals로 판단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equals로는 검색어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을 따로 구별을 지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start with로 바꿔줄 거고요. 여기 띄어쓰기 없이 아티클 리스트까지만 시작하면 이라는 조건을 부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show list라고 하는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이제 여기에 검색어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와 줘야 되는 거니까 이 리스트 기능이 실행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하나 받을 필요가 있겠네요. 명령어는 외부에서 넘겨줘야겠죠? cmd.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명령어 안에 검색어가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죠? 파라미터 체인지 해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cmd를 사용해서 실제로 명령어를 잘라내야 됩니다. 명령어를 잘라내는 방식은 우리가 했던 거, 우리가 서브스트링을 사용을 했었죠. 이번에도 그런 걸 사용을 해서 숫자를 세지 않고 아티클 리스트에 랭스 사용해서 잘라주겠습니다. 스트림까지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서치 키워드는 간단하게 얻어낼 수 있겠죠. 검색어 부분 해봤던 거니까.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리스트를 가져와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리스트, 검색어를 생각하지 않고 아티클 리스트 기능을 했을 때 지금 show list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서 얘가 뭘 가져와요? 게시물 목록을 가져오죠. 이 메서드가 DAO에 만들어놨던 show list라고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 실제로 조인까지 완료를 시켜서 작성자 이름 가져오는 것까지 하면서 정보를 갖다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아티클 리스트를 수행할 수 있는 show list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이거 말고 검색어를 조건으로 리스트를 구하는 쿼리를 따로 만들어야 되고 따로 날려줘야 될까요? 자, 검색어가 있고 없고는 어떻게 알아요? 잘라냈는데 이 서치 키워드라는 녀석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길이가 0보다 크다면 이건 어떤 경우예요? 서치 키워드 안에 뭐라도 글자가 들어있다는 얘기니까 그럼 검색어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존재를 할 때는 show 리스트를 실행하는 게 아니라 이 서치 키워드를 가지고 가서 리스트를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될까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실행을 할 수 있어요. 하나 가지고 할 겁니다. 하나.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별도로 분리를 시켜놓고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결국엔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아티클 서비스한테 지금 없는 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이름은 그냥 get articles 정도라고 하나 지어놓고 여기 이제 서치 키워드를 파라미터로 넘겨줘야겠죠? 이거는 검색어가 존재할 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없으니까 만들어 줄 거고, 이 안쪽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사실상 show 리스트에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코드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show 리스트가 아니라 get articles를 할 수 있게 서치 키워드 넘겨주고요. 여기서 이거 분해 재조립하고 다시 리스트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는 사실상 어떤 데이터가 넘어오든지 간에 리스트라면 동일하게 필요한 작업이니까 똑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도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쿼리도 사실 얘랑 거의 비슷하겠죠. 이 녀석을 그대로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따져볼 거 뭐예요?
검색어가 있어도 결국에 작성자 명은 보여줘야 되니까 어차피 이 조인은 필요해요. 그쵸? 그럼 이 조인 말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거는 조건이죠. 실제로 검색어가 들어있냐 들어있지 않냐를 따져보려면 조건에 부여를 해야 되잖아요. where절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 where,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을 걸어야 되죠?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 그 검색어가 게시물들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린 따져봤었어요. 그 기능처럼 하려면 제목 A에 있는 A 타이틀 이 녀석이 어떠한 값을 포함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쿼리에 날려줘야 돼요. 포함하고 있는가? 우린 쿼리로 어떻게 따지죠? 이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한다면 이건 명확한 값을 가지고 따지는 거니까 서치 키워드 우리 검색어에 올바르게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 말고 우리가 배웠던 like 검색, 이걸 사용하면 조금은 우리가 뭐 목표로 하는 지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like 검색을 하는데 우리가 SQL YOG 가서 like 검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우리가 썼던 방식이 퍼센트죠. 퍼센트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뒤로 줬으니까 지금은 제목에 1이라는 애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1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일단 나올 겁니다. 1이 없나 보네요. 조회를 해보면 이거밖에 없군요. 그럼 ASD니까 이건 글 하나 넣어놓고, 그러면 A로 검색을 했을 때는 1번 게시물이 하나가 나올 거고, 이렇게 만약에 J라는 글자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3번 게시물 방금 추가한 거 하나 나오겠죠. 우린 like 검색을 이렇게 써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사용해야 되는 이만큼의 방식, 이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CQ SQL이라는 걸 사용하면서 SQL을 이제 문자열 이어붙이기가 아니라 어떠한 어펜드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얘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쓰던 방식대로 의미를 그냥 가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우리는 변수의 값이 필요한 부분을 물음표로 치환을 했었고요. 그 물음표 부분에다가 넣을 변수를 이 뒤에다가 입력을 했었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해보셨다면 안 되는 걸 아실 거예요. 얘는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에러가 발생을 하는데, 일단 기능적으로는 지금 현재 문제가 없으니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이 상태로. 그리고 이렇게 서치 아티클스를 가져오게 되었을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이걸로만 한번 보여줘 봅시다. 테스트니까. 자, 아티클 리스트 그냥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아티클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을 했다. 안 됩니다, 이거는. 근데 왜 안 되는지를 보면 SQL 에러 익셉션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쿼리를 날렸는데 이 쿼리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좀 날라갔다는 쿼리를 잘 보면은, 이거는 줄바꿈을 좀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줄바꿈이 된 거고, 이 데이터에 들어있는 이 A라는 값이 이 물음표 자리에 원래라면 치환이 되는 게 맞아요. 우린 그동안 그렇게 써왔어요. 근데 얘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이거 우리 CQ, SQL의 어펜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정확하게 분석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 게, 우리는 라이트 쪽 한번 가볼까요? 주 라이트를 보시면요. 변수의 값이 들어가는 자리에 물음표만 뚫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홀다운표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얘는 실제로 문자열로, 아니 뭐 얘는 번호고 얘는 인트고 얘는 문자지만 우린 그거에 대해서 구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알아서 해줬어요. 그러면 홀다운표가 있는 게 문제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홀다운표를 이렇게 지워요. 이러면 뭐가 문제예요?
자,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동작하는지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문자열을 넣었을 때, 숫자를 넣었을 때 얘네들은 그걸 상관없이 문자열이면 알아서 홀따옴표가 있는 것처럼 처리를 실행을 해준 거고요. 숫자였으면 알아서 숫자로 인식이 돼서 처리를 해주는 개념인데 물음표 자리에 타이틀이 가지고 있는 문자열이 들어갔는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앞뒤로 홀따옴표가 붙었다의 개념이에요. 그럼 사실 우리가 지금 날리고 있는 이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와서 보면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우린 이렇게 라이크 검색을 하지 않습니다. 이건 문법상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럼 애초에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안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고민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검색을 좀 필요로 한다 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딱 이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검색을 해보셨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하냐? 우린 지금 JDBC를 사용하고 있어요. JDBC의 MySQL에 like 검색을 하는 방법을 쳐보는 거예요. 많은 키워드가 필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문법을 쓰고 있는지 JDBC 문법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어떤 데이터베이스 MySQL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기능 like 기능 해야 되니까 이렇게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들어가서 보셔도 얼추 이런 말들이 나와요. 쓸 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문자열을 이어붙이는 행위를 해도 얘는 정상적으로 작용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지금 CQ의 SQL의 어펜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스트링으로 변수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어도 그냥 이어붙이기를 했어도 얘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like concate이라고 하는 like concate이 아니라 concat 우리가 문자열 합치기 기능이 있었던 그 함수를 사용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쪽에서 한번 따져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concat 이 앞에 퍼센트 하나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 그 다음에 퍼센트 이렇게 합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 한번 합쳐볼게요. A를 넣었어요. 검색이 A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 넣었어요. 검색이 됩니다. 얘네들은 이 콘캣 함수 안쪽에 있는 문자열, 얘는 하나의 문자열, 얘도 하나의 문자열, 얘도 하나의 문자열, 셋 다 문자인데 이 세 개의 문자를 그냥 하나로 합쳐주는 역할을 하니까 이 콘캣 함수의 실행 결과로서 이 자리에는 이런 게 남는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쿼리를 자바 쪽에서 작성을 할 때도 저 콘캣을 그냥 사용을 해줘야 된다. 콘캣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변수를 넣어줘야 되는 부분에는 물음표로 치환을 하고요. 서치 키워드를 넣어줍니다. 자, 이러면 앞에 있는 문자 퍼센트와 뒤에 있는 문자 퍼센트 내가 넣고자 하는 변수의 각 물음표 자리 여기도 문자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퍼센트 문자 퍼센트 이어붙여질 것이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또 테스트를 다시 진행을 해보죠. 아티클 리스트를 보면 그냥 나오고요. 아티클 리스트 A를 하면 이제는 나옵니다. 제가 이거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 밑에까지 나오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지금 검색 결과만 잘 나오죠. 자, 그러면 기능은 얼추 만들어냈어요. 이제 컨트롤러 쪽에서 디테일만 좀 잡아주면 되는데 이 방식이 과연 옳을까라는 거예요. 이 방식이 왜 옳은지 틀린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냐면 자, 이만큼의 쇼 리스트와 그 밑에 있는 서치 키워드가 포함된 get articles 이 두 녀석은 뭐만 달라요? 다른 게 뭐밖에 안 다르죠? 얘는 지금 검색어라고 하는 변수를 매개 변수로 받을지 안 받을지 첫 번째 차이 그 다음에 메서드의 안쪽 쿼리에서 웨어절이 있냐 없냐 차이죠. 그거 말고는 서비스가 하는 일도 동일하고 컨트롤러가 해야 되는 일도 사실 동일해요. 결과를 가져온 리스트 가지고 우리는 반복문을 돌려서 출력하는 행위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것만 통일이 된다면
컨트롤러 쪽에서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을 거고 서비스도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니까 우리가 이걸 하나로 합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이런 식으로 갈 거였다면 우리가 앱에서 아티클 리스트라고 하는 이 기능을 스타트윗으로 바꿀 게 아니라 그냥 아티클 리스트 띄어쓰기 한 기능을 새로 만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로 합쳐서 쓸 수도 있는 기능인데 굳이 두 개로 나눠서 만든다? 불필요한 행동이 되는 거겠죠? 그만큼 코드는 길어질 거고 연산은 불필요하게 많아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합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매개 변수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그냥 받아버리면 받는 거예요. 이 안에서 쓰든 안 쓰든 인자로 넘기기만 하면 얘가 받는 건 똑같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고민할 게 없네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 건 얘죠, 얘. 이 외어절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면 상황에 따라 저기다가 적절하게 꽂아 넣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또 생각을 한번 뻗쳐 나가 보는 거예요. 지금 저 외어절이 필요한 시점이 언제예요? 검색어가 있을 때죠. 검색어가 있으면 외어절로 라이크 검색을 해야 되는 거고 외어절이 필요하지 않은 시점 얘는 검색어가 없을 때 그러니까 순수한 아티클 리스트 기능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외어절을 포함시키지 않고 우리가 검색을 해야 되니까 그죠? 자, 물론 이렇게 해도요 결과는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애초에 서치 키워드를 매개변수로 받은 다음에 그냥 외어절을 때려 받고 그 외어절 안에서 이 서치 키워드가 값을 가지고 있지 않기만 하면 어차피 그냥 검색 하나 라이크를 검색 하나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건 가능하긴 한데 결국에 물음표 자리에 공백을 넣겠다라는 거니까 이 자리에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니까 얘가 비었다면 그 얘기니까 이렇게 해도 이렇게 그냥 하나로 합친다고 해도 뭐 안 될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쇼 리스트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매개변수를 받을 수 있게 컨트롤러 쪽부터 넘겨주고 얘는 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요 기능상의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렇게 하는 방식이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뭐가 안 좋냐면 일반적으로 라이크 검색을 하는 것과 외어절에서 이퀄 마크로 검색을 하는 거 조건 검색을 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는 거랑 라이크 검색을 하는 거랑 연산 방식이 아예 달라요. 그래서 DBMS 안쪽에서 연산 방식이 다른 이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얘가 라이크보다 빠릅니다. 좀 많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 이퀄 마크로 그냥 검색하는 거랑 라이크 검색이랑 둘 다 동일한 결과를 갖다 준다라고 하면 뭐 가지고 검색해야 돼요? 이퀄 마크 가지고 검색해야 돼요. 그래야 빠르니까. 속도가 빠르고 느린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제가 어제 수업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꼭 필요한 상황, 어쩔 수 없이 이러한 기능을 써야만 해 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라이크 검색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썩 유쾌하지 못하다, 불필요하게 느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진짜 필요에 따라서 이 외어절을 이렇게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외어절이 있고 외어절까지 포함해서 쿼리가 날아가고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외어절이 없이 쿼리가 날아갈 수 있게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전반적인 구조를 다시 맞춰놓고 이걸 먼저 할게요. 진행을. 필요 없는 걸 다 지워주겠습니다. 이거 이제 get articles 이 녀석들은 다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도 필요가 없죠? 이거 잠깐 주소 걸고 이 쇼 리스트에서 넘겨줄게요. 서치 키워드를. 그리고 파라미터 추가, 추가. 얘도 여기다가 넣어주도록 하죠. 그러면 컨트롤러 서비스 DAO까지 구조는 그대로 잘 넘어왔고 쇼 리스트에서 받고 있고 사용하니까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럼 이제 얘를 따져볼게요.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외어절이 포함이 되게, 검색어가 없을 때에는 저 외어절이 포함되지 않게.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얘가 검색어가 있으면 이 자리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되고 검색어가 없으면 이런 느낌이죠.
코드로 읽히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펜드가 실제로 안 되어야 쿼리로 합쳐지지 않는 거니까. 근데 검색어가 있으면 얘가 쿼리로 합쳐져야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article DAO라는 이 코드를 작성하는 이 녀석은 누굴 가지고 코드를 쓰는 공간이에요? 얘는 SQL 가지고만 코드를 쓰는 공간인가요? 이 article DAO라는 파일은 무슨 파일이에요? 이거 자바 파일이죠. 이 코드 내용은 article DAO라는 자바 클래스 안쪽에서 코드를 쓰고 있는 거죠. 자, 뭐뭐가 있을 때, 없을 때 이거 조건 아니에요? 우리가 자바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거 그냥 단순한 조건이죠. 자바에서 조건은 어떻게 써요? if. 우리가 쿼리를 조립하는 이 코드 상황을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너무 특별하다라고 인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얘 그냥 자바 코드예요. 자바 코드니까 당연히 조건문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이 조건문에 들어가야 되는 조건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적어놓은 검색어가 있을 때, 없을 때. 그럼 지금 상황은 있을 때는 어펜드가 돼야 되는 거고, 없을 때는 어펜드가 안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서치 키워드라는 이 녀석의 길이가 0보다 크냐를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 조건은 이 조건문 안쪽에 중괄호가 실행이 된다라는 건 검색어가 존재를 한다는 얘기니까 그때 이 웨어저를 어펜드 하겠다라고 넣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조건이 참을 만났을 때에만 이 어펜드라는 코드가 실행이 될 거고요. 이 조건이 거짓을 만나서 검색어가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이 중괄호 안쪽이 실행이 안 될 거니까. 그러면 어펜드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만큼이 주석이 걸리는 것과 다를 게 없잖아요. 우리가 목표했던 바를 이뤘네요. 그렇죠?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간간히 한 번씩 지금 이거 우리가 클래스 이름을 지어놓은 것 뿐이지 사실상 얘는 뭐 컨트롤러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서비스의 역할을 해야만 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요. 다만 우리가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이름을 유사하게 지어놨으니까 우리가 그런 역할 분배를 생각을 하면서 구조를 분리를 시키는 거다 라는 얘기를 거듭 강조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이것도 같은 결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SQL이라고 하는 DBMS를 컨트롤하기 위한 그 문법을 사용하고 그걸 이제 실제로 DB 쪽으로 전송시키기 위해서 이런 걸 작성하고 있지만 결국 이 안은 자바예요, 자바. 자바에서 우리가 써왔던 문법은 당연히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럼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너무 특별한 애야, 얘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그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짜로 얘가 잘 작동을 할지 또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겠죠. 자, 지금 아티클 리스트를 하면 그냥 리스트가 잘 작동을 할 거고 리스트에 검색어를 넣으면 검색어가 있는 거대로 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잘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낼 게 아니에요.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줄 거예요. 어떤 디테일을 잡으면 좋을까요? 우리가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었을 때 생각을 해보면요. 그냥 아티클 리스트를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나왔다. 근데 우리가 검색어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었나요? 그죠? 자, 이런 디테일.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결과적으로 DAO가 쇼 리스트를 실행해서 DB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왔을 때 그거 가지고 얘가 비었냐를 보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띄워요. 근데 진짜로 그냥 게시물이 없는 경우와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 우리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때 그것도 적었었거든요. 그런 디테일들 하나씩 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요거부터 한번 볼까요? 검색어가 실제로 나타나게끔 하는 방법. 어떤 방법이 있죠? 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언제? 검색어가 있을 때. 얘는 없어야 되는 상황은 언제? 검색어가 없을 때. 이거 방금 전 DAO에서 했던 거랑 똑같네요.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럼 우리 아까 만들어 놓은 이 조건 활용하면 되겠죠. 이거 가지고
게시물 목록이라고 하는 출력문보다는 아래쪽에 나오면 좋으니까 제가 이거를 밑으로 좀 옮길게요. 이렇게 여기다가 검색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하나 보여주면 끝나죠. 이러면 검색어가 있을 때는 그 검색어 내용에 대해서 출력을 하나 해줄 거니까, 그죠? 여기서는 컨티뉴 같은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검색어를 보여주고 그냥 이 밑에 거 안 할 거니까 리턴 같은 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아티클 리스트 A 하면 검색어 잘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죠? 자, 그리고 게시물이 없는 거랑 검색 결과가 없는 거 차이를 줄 거예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자,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건 지금 아티클스의 사이즈를 판단을 했을 때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아티클스가 비었다라면 게시물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게시물이 없긴 없는데 전 진짜 게시물이 다 없는 건지 검색 결과가 없는 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걸 좀 떠올려 봐야 돼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과 같다. 이 상황은 어떤 경우들이에요? 얘가 맞이할 수 있는 상황들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진짜 게시물이 아예 없을 때,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명령어를 아티클 리스트라고 입력을 했는데 진짜 게시물이 아예 없을 때, 그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사용자가 아티클 리스트 검색어를 입력을 했는데 거기서 게시물이 없을 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검색어가 존재를 했다면 검색어를 포함시켜서 검색을 할 거니까 이런 경우죠. 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에 두 개의 게시물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별거 없잖아요. 이거랑 진짜 아예 검색 결과가 없어서 이 한 줄이 주석이 걸린 것처럼 판단이 되었을 때 진짜로 게시물이 없으면 이 두 가지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 두 상황을 우리는 코드상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메시지를 다르게 보여줄 거니까. 근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두 경우를 판단할 수 없겠죠? 둘 다 결국 없을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둘 다 없을 때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이 부족해요. 조건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둘 차이가 뭐예요, 그러면? 검색어 차이죠. 검색어가 있는데 검색어라는 녀석은 존재를 했는데 아티클스의 사이즈가 0이면 그때는 검색 결과가 없는 거고요. 아니면 검색어라는 녀석이 애초에 없었는데 그 아티클스가 사이즈가 0이면 그건 그냥 게시물이 없는 거고. 물론 이렇게 했을 때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진짜 게시물이 없는데 검색어가 있으면 검색 결과가 없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뭐 그것도 처리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요 두 가지 정도만 봤을 때 검색어가 있냐 없냐라는 조건을 얘랑 같이 하나를 더 판단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코드를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우리 그 조건을 여기다가 써놓은 게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가져가 볼까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 바꿀 겁니다. 이 녀석을 가져왔을 때 이 녀석의 길이가 0보다 크다면, 그리고 이 녀석의 사이즈가 0이라면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검색 결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걸 보여주기 전에는 목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있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그리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가져온다 라고 하면 검색어가 존재할 때 먼저 가져온 다음에 검색어가 있었으면은 이렇게 보여줘, 이렇게 보여줘, 이거 보여줘 하고 리턴으로 메서드 이거 빠져나올 거고,
음, 그리고 빠져나왔으니까 얘를 만나지 않았다면 여기 이 리턴은 여기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아니지.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묶이는 게 낫겠네요. 아니야 아니야. 조건을 어떻게 주면 효율이 좋을까 지금 고민을 살짝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깐만 생각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중복을 조금 더 제거를 해보고 싶어서 고민을 살짝 해봤는데 어쨌든 조건을 따지다 보면 이 정도까지가 최선일 것 같네요. 이 정도의 디테일. 자, 그러면 얘를 만나지 않으면 빠져나올 거고 이 녀석 오케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리스트의 이제 검색 기능 관련된 것들도 한번 처리를 해봤어요. 사실 이 기능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에 너무 현혹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결국엔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부분이니까 현혹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내용도 제가 커밋 하나 남겨드리도록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걸 해보도록 하죠.